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고작 A사 한 장짜리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한 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아래 낯선 이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후여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6이 되신 어머니가 갱신 시기를 놓쳤다며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서명 날인, 첨부 서류 확인.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42년을 외동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 없이, 예고 없이.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면서도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신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무너지는 법을 모르는 분 같아서. 그런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친자로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서류를 3번 읽었습니다. 등록일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22살이던 해였습니다. 제가 처음 취직을 하고 어머니께 첫 월급으로 코트를 사드리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코트를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 오류, 서류 착오. 누군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그러나 등록일 옆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손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환한 오후였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만 혼자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가 꺼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가 연결되기 전에 끊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췄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내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결국 다른 질문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메모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그 메모가 이제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녹슨 우편함, 벗겨진 페인트, 계단마다 쌓인 택배 상자들.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옆 세대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요? 반년 전에 이사 갔어요. 갑자기 짐 싸더니. 덤덤하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일했다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언급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동네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상호의 미용실 몇 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3번째 전화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여기 계셨는데 2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어디 가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일터를 떠났습니다. 흔적이 닿을 만하면 이미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숨고 있다. 밤에 혼자 앉아 오래된 기억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12살이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오더니 어머니와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2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가방도 구두도 면도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밥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버지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말 속에서 저는 50대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 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은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숨고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채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 선의 끝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어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마주 앉고 끝까지 물을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회개였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를 찾는데 결국 3주가 걸렸습니다.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고 옛 동네 주민센터를 돌고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 한 귀퉁이에서 발견한 이름 하나를 실마리 삼아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도망쳐 온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시내 외곽의 낡은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는 사람이 없을 곳. 그것도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사람은 오래 보지 않으면 이렇게 낯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에 붙일 수 있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흘깃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 친자로 올린 거 알고 계셨냐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엄마가 문제였어.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으셨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계속 지웠어. 나는 아들이 필요했는데 몇 번이나. 말이 끊겼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 책임을 피하려고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야, 반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거짓말이라고 해?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등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15년 만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첫 반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했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자면 다 그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자기 멋대로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간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국물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그냥 빈 감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났다고.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20년의 무게가 얼마짜리였는지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고소도 분노도 없이 그냥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 아버지를, 반말로 전환하고 공공장소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모든 책임을 떠난 사람에게 떠넘긴 그 사람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어머니는 금방 받으셨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늘 그렇듯 걱정부터 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도망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거 몰라도 되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이를 반복해서 지웠다는 것,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 모든 게 어머니 탓이라는 것. 말을 끝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번 유산했다. 애를 지운 적은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흥분도 없이 그냥 사실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유산,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짧게 무심한 듯 덧붙이셨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정리된 일처럼.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유산과 중절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선택이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을 버린 거다. 아침이 되어서야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 이복 동생이 생긴 것, 그 아이가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것. 처음에는 제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아버지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몰래, 혹은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족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친 것이었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어머니의 동의 없이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서류 위에 도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사람은 오히려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도 말없이 앉아 먹었습니다. 팝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 힘들게 하기 싫어서 그냥 묻어뒀어.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분. 저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무게를 20년 동안 혼자 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분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도 밥을 차리고 찻잔을 쥐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서류 위에, 어머니의 말 속에, 그리고 그 조용한 팝상 위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어머니를 다녀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먼저 느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도 어떤 것들은 지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날의 날이 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꺼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정리하마. 짧았습니다. 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치 사과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15년 전에 하셨어야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잠깐 멈췄습니다. 사과 기다리면서 산 적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취직하던 날에도 어머니께 첫 월급으로 코트를 사드리던 날에도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 결국 자신만 무너진다는 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전화가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일이 예상했던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해서 가족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양심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적 정리는 하세요. 그건 책임이니까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올라간 그 아이. 어머니가 낳지 않은 그 아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로 다시 살 생각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왔었어요. 잠깐의 침묵 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밥은 먹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을 쓰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지킨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면서도 밥상을 차리신 분. 무너지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평생 단단하게 사신 분. 20년의 무게를 혼자 들고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 그분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임 없는 혈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늦은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리였습니다. 끝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사과 한마디로 15년을 덮으려 한 아버지를,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친 그 사람을, 반말로 테이블을 치고 모든 책임을 떠난 사람에게 돌리던 그 목소리를. 용서가 답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처럼 정리가 답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하나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